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일단 오늘은 공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요 세 가지를 좀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 있고 뭐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전산직 뭐 안정적이니까 공무원, 뭐 공사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30년, 40년 다닐 그런 기업들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안정적이다 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좀 바로 좀 선택하는 거는 좀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비교를 분석을 해보고 뭐 안정적이니까 뭐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어, 첫 번째로 목표는 이제 공기업 전산직 가겠다라고 하고 필기 빡세게 돌리고 면접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1, 2년 있다가 퇴사를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삼성에 이제 딱 개발자로 입사를 해서 거기서 개발을 하다가 1년 있다가 또 퇴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입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1, 2년 있다가 그냥 퇴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시 하는 찾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시콜콜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이게 그 좀 잘못 이해를 하는 게 이제 SBS나 뭐 이런 쪽에 뭐 퇴사 관련해서 뭐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기업들 그리고 경쟁률이 센 기업들을 이제 취업을 많이 하십니다. 취업을 하시고 1년 있다가 퇴사해요. 근데 이게 SBS 같은 매체 같은 데는 이 사람이 뭐 좋은 기업에 갔는데도 그냥 퇴사를 하더라. 이 사람은 뭔가 남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좀 더 뛰어나다. 뭐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잘못 어, 왜곡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공기업하고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이 충분하게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반증이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 2년 있다가 퇴사할 줄은 모르죠. 당연히 빡세게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갔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입사 준비를 빡세게 해서 이제 입사한 거예요. 그리고 1, 2년 있다가 퇴사를 한다. 예. 그거는 회사 측면이나 자기 자신 측면이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낭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로미니 TV를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공기업을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왜 대기업을 가야 되나? 뭐 스타트업을 가야 되나?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여러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공기업하고 대기업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제가 뺄게요. 예. 중소기업은 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인이라는 이제 중국의 이제 창업자가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 창업자가 뭐 20살 때는 뭐 많이 실패해라. 뭐 30살 때는 뭐 이렇게 해라. 뭐 무조건 많이 배우고 싶으면 중소기업을 가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 시장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거고 제조업이 기반인 그런 한국에서는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뭔가 개발을 해서 어, 많이 배운다. 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이라는 게 뭔가 이제 액티비티 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한국 그 정부 자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은 실정이에요. 예, 그게 쉽지 않은 실정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것을 좀 빠른 속도로 배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챌린지예요, 챌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다들 이제 퇴사를 하거든요. 뭐 심지어 6개월 미만의 퇴사자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근속 연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선배가 극히 드물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뭐 커리어에 대해서 뭔가 논쟁이나 뭐 이렇게 뭐 여쭤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중소기업을 계속 전전하면서 뭐 스타트업으로 간다던가 뭐 그런 기회는 사실상 한국에서 많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은 이제 그거는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공기업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이제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철밥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 왜냐면 이게 빠르게 이게 그 세상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무조건 입사를 하면 내 3, 40년은 인생이 보장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안정적이다, 철밥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단점은 말 그대로 이거죠. 뭔가 정체되어 있는 업무,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지 않다, 뭐 꼰대들 많다, 뭐 이렇게 하죠. 제가 간단하게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엄청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좀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대기업의 장점은 뭘까요? 네, 돈을 많이 줍니다. 네, 돈. 그리고 자기 개발이 자동으로 되죠. 왜냐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좀뭐 배틀 아닌 배틀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제적인 자기 개발이 됩니다. 강제적인. 그리고 인재를 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한다 하면 여러분은 입사를 통과한 이후 그냥 몸만 갖다 대면 삼성이 원하는 인재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제공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만 정확하게 이제 그런 매뉴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쑥쑥쑥 커나가는데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 단점은 불안정적이죠. 요새 이제 40대 제 친구도 제 친구 제가 40대는 아니고 어, 제 친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삼성 SDS에 입사해서 몇 년 안 되다가 약간 희망퇴직 같은 그런 이제 메일을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불안정적이지만 좀 이런 단점이 있죠. 예. 그리고 스타트업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저는 불안정적이죠. 예. 스타트업의 단점 불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장점은 돈.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는데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했었으니까 실패는 실패인데 이제 어떤 그 커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 옵션을 하고 뭐 엄청나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엔 돈이 아니죠. 네, 처음엔 돈이 아니. 그래서 돈을 뺏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장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자기만의 경영을 좀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내가 피해를 입는 거죠. 아니면 더 좋아질 수 있던가. 그래서 약간 다이나믹합니다. 네. 그때 제가 스타트업을 했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사업 계획서 쓰고
사실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제 개발도 하고 페이퍼워크도 했었는데 이게 페이퍼워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공기업에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대기업에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을 가야 되니까 공기업을 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공기업에 다니고 있죠. 네,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기업의 단점을 좀 어,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게 그렇게 인생에 계획을 잡으시면 어떤 기업을 가든지 자기 나름의 성격에 맞는 그런 산업군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공기업에 다니니까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긴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예,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반강제적으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해킹 대회 이런 데에 출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출전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전문화 되기 위해서 이런 뭐 대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단점을 이제 극복을 한다면 내가 진짜 안정적인 직장이 말고 내가 그런 대한민국에서 좀 더 큰 시야에서 국민들을 좀 도와주면서 그다음에 약간 좀 성취감 있잖아요. 예, 그런 성취감이 든다고 하면 공기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점, 단점을 다 빼고 내가 이 기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2, 30년 투자해서 내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인생의 커리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공기업의 장점, 단점만 딱 알고 입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연히 이제 공기업 장점은 안정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입사를 하면 뭐 제 동기들도 뭐 제 동기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입사를 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예,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해요. 주어진 업무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자기 개발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정체되어 있는 업무를 어차피 적응하게 됩니다. 적응하고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점점 젊은 꼰대가 되어 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공기업 산업군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이 친구는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못 버티죠. 네. 그냥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점 단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직무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그 직무를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산업군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기업을 선택을 합니다. 네. 기업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업을 선택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좀 전에 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해요. 소비자 입장. 여러분들 왜 삼성 왜 가요? 삼성 그 갤럭시 노트 좋고요. 뭐 노트북 좋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업무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뭐 어떤 뭐 소비자 관점에서 내가 소비해야 될 기업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가치 창출을 해서 기업에 어, 수익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뭐 잠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라. 이거는 대기업도 똑같아요. 스타트업도 똑같고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막 빡세게 해서 딱 입사했어요. 막 한국은행 입사했어요. 그리고 막 조사역으로 입사했어요. 막 금감원 1년 있다 퇴사합니다. 네.
이거를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어, 퇴사를 했잖아요. 네,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제 한번 삐끗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산업군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리고 이제 대기업도 같이 말씀드리지만 이 장점 단점을 보지 말고 자기 직군에 맞는 어, 그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 업무가 좋아요. 네, 개발 업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개발하고 배포하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개발까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기업을 가시면 중간에 퇴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직무에 맞는 그런 산업군을 선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제로민이 못 믿겠다. 나 일단 빡세게 필기 돌리고 면접 준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업 간다. 딱 입사했어요. 그러면 한 달만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그거는 제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도 제가 해봤는데 일단 뭐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활동했을 때는 약간 좀 짬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짬이. 뭐 짬이야 짬이고 뭐 그런 이제 좀 스타트업을 하면서 좀 그 뭐 비즈니스 스킬하고 뭐 개발 스킬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밤새 막 아침에는 개발하고 점심에는 사업 계획서 쓰고 저녁에는 회의하고 새벽에는 개발하고 이런 거를 한 두세 달씩 하니까 근데 이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챌린지로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정리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이나믹하고 단기간 내에 좀 쪽쪽 빠르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딱 마지막 예만 들면 근데 스타트업에 맞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에 딱 입사를 하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공기업에 입사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9시부터 6시까지 딱 있는 게 아니라 또 야근도 많이 합니다. 네, 야근은 많이 하지만. 근데 스타트업에 있던 사람이 공기업에 입사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근데 어, 많이 부딪히죠. 네. 왜냐면 결재권자가 스타트업에서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공기업에서는 결재권자가 5명, 6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떻게 되죠? 52시간. 네. 6시 딱 되면 컴퓨터에서 나가라고 계속 팝업창이 뜹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쓰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약에 새벽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하면 새벽에 업무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타트업에서 자기만의 가치 창출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좀 세 가지를 구분을 해봤어요. 예, 단순하게 구분해봤고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예, 더 복잡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영상을 보고 직무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 진짜 직무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해서 저는 개발 못하는데 공기업 갈 수 있을까요? 공기업 개발한다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 겁니다. 네.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킨집을 하고 싶어요. 예, 치킨집을 하고 싶어요. 치킨집의 소비자 관점은 뭐죠? 치킨을 먹는 거죠. 치킨 튀기는 거. 그죠? 근데 치킨집에 만약에 치킨집을 차리게 돼요. 그러면 치킨 튀기는 것만 일이 있습니까? 치킨 튀기는 것, 배달, 그 다음에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상점 관리, 그 다음에 치킨집 하려면 요새는 배달의 민족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협력 관계. 그 다음에 같은 치킨집 옆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뭐 빵집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의 뭐 그런 이제 관계들.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오토바이 유지보수를 해야겠죠.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치킨 뭐 재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관리,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치킨 튀기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치킨 튀기는 것도 있고, 배달하고, 오토바이 유지보수, 재고, 상점, 협력, 관계, 매출 관리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수반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죠. 네, 공공기관 멋있게 입사를 합니다. 개발만 알고 있었어요. 개발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개발만 아는 이유는 대학교 때 개발 공부만 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산업군은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죠. 네, 개발해요. 그러면 개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QA 안 합니까? QA 하죠. 예. QA 하면 또 뭐 합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컴퓨터 공학이니까 소프트웨어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그냥 소프트웨어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드웨어도 있죠. 그러면 하드웨어도 인프라가 있을 겁니다. 서버, 네트워크 설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인프라를 구축을 해요. 근데 인프라를 구축만 합니까? 인프라를 유지보수하죠. 예, 인프라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단기성을 합니까? 아니죠. 5개년 계획, IT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네, IT 기획을 하는 거죠. 그 기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도 직접 유지보수를 합니까? 직접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려면 외주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외주 관리하면 용역사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용역사 관리를 하면 급여도 챙겨야 되죠. 급여 관리. 그러면 예산이죠. 그리고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요것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인재를 키워야 되잖아요. 인재.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입사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키워줘야 되나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무엇을 교육을 했지. 네,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산직에서 여러분들이 합니다. 사무직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무직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셔서 자 개발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개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재 개발도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대충 뭐 등등 엄청 많을 겁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개발만 와서 입사를 했는데 이런 업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입사해서 이거 나 진짜 제로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을 안 하네.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메일을 좀 보내주지 마세요. 이게 공공기관 개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답을 매일 똑같은 거를 해드려야 돼요. 예. 이해하셨죠? 예. 아니 그러면 제로미니 그럼 전산직이 개발하지 그럼 뭐 하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인재개발은 인재개발 전산직이 안 하고 아니 전산이 전산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무가 전산을 가르칩니까? 경영이 전산 가르칩니까? 경제가 이제 할까? 세무가 합니까? 아니죠. 전산이 직접 자기가 키울 사람들은 자기가 키워야 돼요. 그 예산도 사무직이 네트워크 설비 알아요? L2 스위치, L3 스위치 뭐가 좋은지 알아요? 비교 분석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전산직이니까. 급여 관리 예산, 용역사 관리 같이 들어가는데 용역사들 돈 주려면 사무가 줍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를 따져서 이 사람이 초급 개발자인지 중급 개발자인지 고급 개발자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예산을 짜고 기재부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게 외주 관리하죠. 그리고 IT 기획 이거는 다 아실 거니까 인프라 유지 보수 사무가 합니까?
여러분들 합니다. 네. 인프라 구축 이것도 다 여러분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중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개발도 위주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코스콤,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코스콤이나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이제 공공기관하고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데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발 딱 개발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업무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딱 집중하시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과거에 막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어 뭐냐 메모란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여러분들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취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들 어려운 거니까 그래도 끝까지 준비하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